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미술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비드피스라고 하는 현대미술 웹매거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정우 에디터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매거진이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 회사에 있을 때도 미술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다 보니까 현대미술을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미술 콘텐츠를 전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에 건드리지 못했던 현대미술 콘텐츠를 좀 내가 잘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예전 직장이라 함은 널리 널 위한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네. 이제 나오셔가지고 현대미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왜 현대미술인가요? 여러 미술이 많은데 사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관객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사조거든요. 르네상스 시기 때 처음으로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의 네. 역할이 좀 대두가 됐었어요. 관객은 조금 그동안에는 부수적인 존재라고 여겨졌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예술가의 개성이라든지 예술가 특유의 화풍 이런 것들만 언급이 되다가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는 좀 관객의 중요성이 대두가 많이 됩니다. 반면에 관객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장르가 현대미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간극을 좀 줄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좀 예술가가 중요했던 그리고 그게 또 좋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좀 더 수용자, 관객이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쵸. 왜인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 도대체 왜 현대미술은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예술 에디터라는 직업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업을 하고 계신 건지. 그 예술과 일반 대중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이라든지 혹은 뭐 조승현님이라든지 되게 뭐 인문학적인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굉장히 정제되고 쉬운 언어로 전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조금은 난해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장르를 조금 쉽게 그리고 일반 대중이 접하기 쉬운 맥락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텍스트가 됐던 영상이 됐던 혹은 뭐 강연이나 오늘처럼 인터뷰나 혹은 뭐 예술 모임 같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눈에 들어왔던 글이 예술을 잘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발견, 감상, 그리고 소장. 어렴풋이 느껴지기로 뭔가 단계 같기도 하더라고요. 발견을 하고 또 그 발견한 작품을 잘 감상해야 하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소장할 수도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큰 건축물 앞에 항상 네네.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네네. 공공미술 건축법 때문에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 작품에 들여야 되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네, 내가 원치 않아도 마주치게 되는 미술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SBS에 매주 가거든요. 3년 정도 넘었어요. 4년 정도 돼가는데 단 한 번도 SBS에 이우환 작가님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되게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쓰고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문득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작품이. 그래서 이거 이우환 작가님 작품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캡션도 딱 있더라고요. 심지어 작품 접근 제한선도 쳐져 있었고
너무나 작품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해 있었는데 그런 정신없는 비 오는 날에 인지를 하고 마주하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요새는 뭐 갤러리형 카페라든지 네. 혹은 뭐 대한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안에서 내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좀 감상해보는 경험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좋고. 각 잡고 뭐 전시회를 갈 필요까지도 없고 네. 일상에 많이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미술 작품을 이제 뭐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전시장을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느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기는 해서 너무 막 어떻게 느껴야 되고 뭐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고민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어떤 작품에서 느끼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품 봤을 때 난 이런 감정을 느끼네. 이런 게 뭐 나의 취향과 맞네. 그 요즘 뭐 넷플릭스도 자기 취향대로 이제 보니까 알고리즘이 생겨서 그거를 계속 주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미술도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둘씩 쌓이기만 하면 내 안에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형성돼서 그거 관련된 거를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또 미술 모임도 네. 모임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류의 커뮤니티도 감상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되게 다양한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우리가 영화 얘기나 네네. 뭐 와인 얘기 혹은 위스키 얘기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미술 얘기는 하려고 그러면 괜히 좀 낯간지럽고 좀 젠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사실 미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뿐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내 감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좀 1년째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미술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외부거든요. 네. 그렇게 좀 비일상적인 순간에서 마주치게 되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감상하거나 곱씹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반려작품이라고 작품을 그냥 사놓고서 컬렉팅이나 어떤 재테크의 목적으로 계속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나랑 평생을 함께할 작품이야. 그렇게 평생 동안 내가 감상하고 곱씹는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장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감상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요새 아트페어라든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되게 많아지기는 했지만 작품을 구매한다는 건 이제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작품의 비용이 뭐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가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있기는 한데 벽에 거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아트 포스터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집은 있지만 너무 고가의 작품은 사기 부담스러운데 난 그래도 유명한 작가 작품이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작가의 판화 작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요새 좀 젊은 작가들은 피규어를 되게 많이 내놓거든요. 피규어가 단순히 아트토이나 장난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트토이 같은 것들, 피규어 같은 것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젊은 사람들이 왜 안 읽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책이 비싼 게 아니다. 책을 놔둘 공간이 비싼 거다. 뭐 이런 그 설문조사가 그때 한때 좀 이슈였는데 미술 소장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토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깨는 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좀 소장의 경험들이 열려 있으니까 나한테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해서 꾸준히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예술의 진짜 가치는 좀 쓸모없음에서 나오지 않나.
사실 예술은 본질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술 작품을 본다고 해서 뭐 기분이 당장 눈에 띄게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야기나 이런 작품의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감상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는 그 개인 단위의 시도들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효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본질적으로는 가치는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술의 가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때 나왔던 유의미한 얘기들을 한마디 네. 정도로 좀 뽑아내거든요. 저는 그러면 예술의 가치는 그것을 곱씹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게 잘 어울려져요. 네.